커나의 별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점성학개론 6강 어버전, 엔티션, 컨트렌티션,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어버전 파트 1, 엔티션과 컨트렌티션 파트 2,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한 파트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버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전 하면은 이제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버전은 말 그대로 아스펙트를 맺지 못한 상태를 어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스펙트라 하면요, 단순히 각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오브를 벗어나서 아스펙트를 이제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인 아스펙트를 기준으로 두 행성이 아예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어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 차트를 하나 뽑아놨는데요. 태양과 수성을 보시면 지금 아예 별자리가 다르게 돼 있죠. 이런 경우가 어버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수성하고 금성은 같은 별자리에 위치해 있죠. 근데 각도상으로는 14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정션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오브 범위를 주었을 때, 아스펙트 도수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컨정션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효회합은 아닌 상태예요. 하지만 두 개의 행성은 같은 별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은 기본적으로는 컨정션인 상태가 됩니다. 즉 회합의 상태를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행성은 어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사수자리에 있는 목성과 쌍둥이 황소자리에 있는 금성을 지금 예로 하나 들자면요, 지금 보시면은 사수자리랑 쌍둥이 자리는 어포지션, 즉 충의 관계에 놓여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양자리랑은 트라인입니다. 근데 황소자리랑은 아무런 아스펙트가 없어요. 사실 마이너 아스펙트까지 들어가면은 퀸컹스라고 하는 150도에 대한 그런 아스펙트가 얘기가 나오긴 한데 거의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고전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각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최근 현대 점성학 쪽에서, 네, 현대 점성술이나 뭐 심리 점성술 쪽에서 이제 개념상 만들어지게 된 아스펙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한 부분은 못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고전 점성학을 먼저 이렇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간단하게 저 먼 세계로 이렇게 개념을 날려버리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아스펙트 개념은 회합, 컨정션, 다음에 육각, 섹스타일, 다음에 사각, 스퀘어, 다음에 삼각, 트라인, 그 다음에 충, 어포지션, 이렇게 5가지 아스펙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수자리에 대해서 황소자리는 아무런 아스펙트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맺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소 화성과 사수자리 목성은 어버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도, 즉 도수를 보면 뭔가 각을 맺을 것 같은데 각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나머지 행성들은 사실상 다들 각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네요. 지금 보시면 염소자리랑 이제 사수자리, 얘네 이제 두 개의 별자리에 대해서 토성하고 달은 지금 각도도 2도 안쪽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인 아스펙트 상으로도 컨정션, 실제 아스펙트 상으로도 컨정션이기 때문에 얘는 유효회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염소자리에 얘네들과 사수자리에 얘네들은, 목성은 서로 다른 별자리 위치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둘은 서로 어버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행성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가문점이라든지 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인가 되게 초반부에 가졌었는데요. 하우스는 각각의 그 로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행성도 자신이 바라볼 수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바라볼 수 없는 별자리 위치에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1하우스를 통과라는 게 화성이죠. 왜냐면은 양자리에 11하우스가 걸쳐져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양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건 화성인데 지금 화성이 바로 옆별자리인 황소자리에서 디트리먼트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화성은 양자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바라본다입니다. 왜냐면은 별자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화성의 주재권이 이 별자리의 위치, 이 별자리까지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있긴 한데 사실상 이 하우스에 대해서 완전한 부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11하우스에 대해서 어버전한다. 즉 11하우스는 어버전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도머사일 로드가 부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11하우스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관리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네이티브한테 있어서 11하우스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는 해도 그 자기 통제 밖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놓아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챕터 3 조인트 도머사일 조금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본 논지는 그렇습니다. 어버전은 어떠한 감흥점, 예를 들어 이런 지점들 있죠. MC라든지 나중에 배울 라신, 포르투나라든지 뭐 스피릿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센던트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다스리는 행성이 각을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각을 바라볼 수 없는 별자리 위치에 있는 경우를 어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차트 주인이 네이티브가 해당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뭔가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즉 자기 영역 밖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림으로써 삶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관리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은 이제 다른 영상들이나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들 혹은 다른 분들의 영상 또는 뭐 인터넷에 어버전이라고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현대점성술인 현대점성학 쪽에서는 어버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글을 보셔도 어지간해서는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정보들에 있어서는 고전과 현대 쪽은 굉장한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흘려 들으실 거는 흘려 들으시고 제대로 가져가야 되실 거는 제대로 가져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버전에 대한 개념은 살펴봤고 챕터 2인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일종의 아스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펙트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좀 마이너한 아스펙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마이너 아스펙트로 퀸컹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얘는 이제 현대점성학 쪽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뭐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어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맞는데 고전 점성학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안티션과 컨트렌티션은 고전 점성학에서 정통적으로 취급을 하는 아스펙트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메이저 아스펙트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나누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분점과 추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힘의 세기를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야매로 공부를 하다 보니 외우는데 좀 급급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습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지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성학 연구소라고 하는 카페 쪽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굉장한 퀄리티의 글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유튜브 채널 페이지에다가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글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일종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을 보듯이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엔티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엔티션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니? 쌍둥이 자리랑 여기 개자리 보이시죠? 요 개자리 영도와 염소 자리 영도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걸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쌍둥이 자리랑 개자리가 서로 대칭인 거예요. 이렇게 대칭. 그 다음에 황소 자리랑 사자 자리가 서로 대칭인 거고요. 양자리랑 처녀 자리가 이렇게 대칭입니다. 물고기 자리랑 천칭 자리가 대칭이고요. 전갈 자리랑 물병 자리가 대칭입니다. 염소 자리랑 사수 자리가 대칭이고요.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게 엔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엔티션은 의미상 좀 은밀함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두 행성이 아스펙트를 맺고 있어요. 이게 뭐 육각이든 삼각이든 사각이든 뭐 충이든 회합이든 실질적으로 메이저 아스펙트 계열을 맺고 있으면요. 저희 삶에 있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 알게 되고 누군가와 엮이게 되거나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엔티션으로 각을 맺게 되면은 은밀함이 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관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별로 적절한 예제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12하우스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엔티션으로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엔티션이나 컨트렌티션이 파틸 각으로 이제 각을 맺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메이저 아스펙트급에 대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이 가지는 그 특유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아직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렇지만 고전 점성학에서 옛 선인들이 메이저 아스펙트랑 얘네들을 따로 구분을 해놓은 만큼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메이저 아스펙트는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안티션과 컨트렌티션은 똑같이 사안은 진행이 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일부 소수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엔티션이 어떤 경우에 이제 각을 정확하게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거울이라는 데서 그 거울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용도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즉, 지금 여기 보시면 사수자리 목성이 24도예요. 여기에 대한 대칭은 염소자리 24도가 아니라 염소자리 6도입니다. 따라서 염소자리 6도의 행성이 하나 있다면 그 행성과 이 목성은 정확하게 엔티션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각도 차가 1도 미만이 되면은 파틸 엔티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연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황소 자리에 화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얘는 28도죠. 그러면 이 대칭은 일단 별자리 대칭은 사자 자리입니다. 도수에 대한 대칭은 2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자자리 2도의 행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 행성과 화성은 파틸 엔티션이 되고 강력한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별자리들만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해당 행성의 도수에서 30도를 빼세요. 그러면 2도가 나오죠. 정확하게 1도 한 26분 정도가 27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 도수의 행성이 있다면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한 40분에서 한 2, 3도 정도 안쪽까지 이렇게 각을 맺고 있다면 네. 안티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맥시멈 오브로 3도 정도까지가 맥시멈일 거예요. 저는 엄청 빡빡하게 보기 때문에 1도나 1도 10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엔티션은 그렇습니다. 컨트렌티션은요, 축이 달라져요. 황소자리 0도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황소자리 0도랑요, 얘가 전갈자리 0도죠. 네, 전갈 0도와 황소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얘가 얘랑이니까, 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양자리 0도입니다. 양자리 0도랑 천칭자리 0도, 얘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게 되면은 또 좌우대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좌우대칭을 있게 되면은 얘네들은 각 별자리들끼리 힘의 세기가 같아지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컨트렌티션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춘분점이랑 추분점이거든요. 그래서 춘분점과 추분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게 되면은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힘의 세기가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티션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엔티션이랑 컨트렌티션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엔티션 나름대로의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것과 컨트렌티션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들이 사실상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행성 간의 도수에 의한 아스펙트를 떠나서 이제 기질적으로 태양 절기와 연관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상은 좀 다르지만 두 개가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이 움직이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면은 컨트렌티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수성이랑 태양이 서로 보시면은 얘는 16도, 얘는 8도죠. 각도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컨트렌티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제로 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고기 자리 수성과 양자리 태양은 오차가 약 8도 정도가 나죠. 6도 정도 나네요. 6도인가요? 14도, 14도, 6도. 네, 6도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 그런 컨트렌티션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황소자리랑 물병자리인데 없죠. 물병자리 2도쯤에 있어야 되는데 2도쯤에 아무런 행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컨트렌티션 하는 행성이 없습니다. 또 염소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없죠. 또 얘도 없어요. 사수자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수자리 목성에 대해서 컨트렌티션하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자리 6도의 행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하면은 30도가 나오고 두 개는 컨트렌티션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파틸 컨트렌티션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론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네가 거의 실질적인 메이저 디그니티처럼 디그니티란다. 메이저 아스펙트처럼 움직이게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엄청 크게 막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양상의 차이를 느끼시게 되는 때가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연관성은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 양상을 짚어내는 데까지가 되면 사실상 저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신다면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나 파셔서 이렇게 가르침을 전파해 보시는 건 어떨지라고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각설하고요.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횡설수설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문헌에서도 엄청 많이 다뤄지고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런과 동시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핑계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엔티션과 컨트렌티션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야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7대3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8대2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적인 앞서 설명드렸던 1강에서 5강까지 개념 정도, 그러니까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을 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대략 7, 8 정도 된다면 엔티션과 컨트렌티션까지 들어가야 설명되는 게 이제 1, 많으면 2, 거의 그렇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항성이라든지 그 논외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야 설명이 되는 경우가 극히 소수, 한 5, 뭐 0.5 막, 네, 0.1 막 되게 소수 케이스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좀 많이 간과하면서 대충 이렇게 살펴봤던, 혹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아스펙트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것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볍게 공부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부족하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고 바로 이렇게 슥슥해서 하시는 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길잡이 안내 역할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티션과 컨트렌티션에 대해서도 꼭 한번 따로 이렇게 영상들이나 글들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좀 깨졌는데요. 원래 어버전 다음에 조인트 도머사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커리큘럼을 어버전 그 다음에 엔티전 컨트렌티전 그 다음에 조인트 도머사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어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아서 계속 설명을 드린다면, 어버전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양자리 지금 다스리는 행성이 화성인데 화성이 어버전하고 있어서 얘는 주제권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완화해줄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조인트 도머사일인데요. 조인트 도머사일이 넘어가기 전에 얘를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빛을 대신해서 전달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태양이 여기 위치해 있죠. 태양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이 행성에 대해서 이 별자리의 주인이 엔티션이나 컨트렌티션으로 각을 보내주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이 하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제권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미약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살짝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티션과 컨트렌티션은 어버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거는 이제 빛의 전달에 대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다른 속도가 빠른 행성이 두 행성 사이에 낑겨가지고 빛을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좀 자세하게 봐야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성과 태양에 대해서 둘 다 아스펙트를 맺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혹은 염소자리예요. 여기서 근데 좀 아쉽게도 두 개 행성이 지금 두 개 행성이 지금 도수 차이가 거꾸로 나버려가지고 이거 빛을 전달하는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까다로워지게 되는데, 달로 예를 들어볼게. 달이 요 염소자리 28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염소자리랑 황소자리랑 트라인을 맺고 있죠. 삼각이에요. 그러면은 화성의 빛을 달이 받아요. 그러면서 달이 진행을 하면서 태양과 육각을 맺게 되면서 태양한테 화성의 빛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이탈 차트에서는 많지 않은데 호라리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11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행성에게 이 11하우스의 도모사일 로드의 빛을 다른 타 행성이 대신 전달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엔티션이랑 컨트렌티션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마지막 동화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들어오는 게 디그니티 개념입니다. 자, 양자리에 대해서 도머사일 로드는 화성이에요. 근데 화성이 지금 부재 중이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익절테이션 로드를 봅니다. 익절테이션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익절테이션 로드는 태양이죠. 태양이 지금 양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하우스에 대해서 주재권은 화성이 아니라 태양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우스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게 좀 약해요. 만약에 감흥점을 다스리게 되는 경우는요, 감흥점이라면은 이제 이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물고기 자리에 MC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근데 MC 보면은 목성이 각을 제대로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목성이 부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 없는 거예요. 없는 셈 치세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자리 10하우스를 다스릴 수 있는, 혹은 이 MC 지점을 다스릴 수 있는 행성이 목성이 부재 중이죠. 그러면은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익절테이션 로드인 금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하우스 자체와 MC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10하우스는 내 게 아니지만 MC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C 지점에 대해서, 감흥점에 대해서 도모사일 로드가 부재 중인 경우는 익절테이션 로드가 대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건은 그 익절테이션 로드가 해당 감흥점과 3도 이내의 오차로 유효 아스펙트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성이 해당 감흥점에 대해서 거의 파틸 컨정션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성은 이 MC에 대해서 실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행성이 되는 거죠. 목성을 버리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성은 익절테이션 플러스 텀까지 같이 얻고 있어요. 근데 목성은 이 지점에 대해서 혹은 이 하우스에 대해서 유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이죠. 그래서 목성하고 금성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주재권을 놓고 다투게 돼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요. 네. 근데 감흥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실질적인 하우스 전체적인 사인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익절테이션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개념이 조인트 도머사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조인트 도머사일은 트리플리시티와 약간의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트리플리시티라고 하면 동일한 속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속성은 사자자리와 사수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그 도머사일 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화성이고 얘는 목성이고 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목성이 이 지점에 대해서, 양자리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게 조인트 도머사일인데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하우스, 그러니까 특정 하우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조인트 도머사일은 가문점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C 같은 이런 도수가 확정되어 있는 지점에는 조인트 도머사일의 개념을 넣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조인트 도머사일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익절테이션의 개념으로 이미 디그니티 상에서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가문점에 대해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그 연구소의 어느 한 그 좀 이름 있으신 분께서 이렇게 좀 많은 차트를 두고 이렇게 검증을 하신 결과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트 도머사일은 하우스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디그니티 쪽 익절테이션 같은 그런 개념은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어버전 해야 됩니다. 즉 양자리가 지금 어버전 하고 있죠. 화성이랑 같이. 네. 계속 말이 꼬이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특정한 하우스의 로드가 자신이 다스리는 하우스와 완전한 어버전 상태일 경우에 조인트 도머사일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경우가 되겠죠. 얘는 엔티션 관계도 컨트렌티션 관계에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행성도 없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따라서 사자자리 로드인 태양과 사수자리 로드인 목성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별자리 중 혹은 두 개의 별자리의 도머사일 모두 아까 어버전 하게 되는 그 특정 하우스에 대해서 앵글 하우스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어버전된 하우스는 나머지 두 별자리의 도머사일 로드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어버전된 하우스가 자신의 도머사일 로드와 어버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나머지 트리플리시티 별자리인 두 별자리의 로드들로 하여금 그 흉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네, 용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표준화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게 용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고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려서 되게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에 바꿔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1하우스 로드인 화성이 11하우스에 대해서 어버전인 경우 11하우스에 위치한 별자리에 트리플리시티에 놓여있는 별자리들, 즉 사자자리와 사수자리에 도머사일 로드인 태양과 목성이 11하우스에 대해서 앵글 하우스인 8하우스, 2하우스, 5하우스, 1하우스의 위치에 있을 때 11하우스 로드인 화성이 11하우스에 대해서 어버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부분이 그 행성들로 하여금 그 불리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이해하기 쉽죠? 즉 지금 보시면은 11, 8, 2, 5하우스에 태양, 목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고요. 혹은 두 개의 별자리 도머사일 로드 중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주제권은 박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태양이 11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목성은 트라이는 하고 있지만 삼각으로 유효각을 그 삼각 아스펙트를 보내고는 있지만 앵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태양이 이 11하우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이 되고요. 심지어 태양은 이 하우스에 대해서 익절테이션을 얻고 있습니다. 디그니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1하우스는
1하우스 기준으로 포지션도 11하우스이기 때문에 포춘하우스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태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수성은 이미 각을 맺고 있고 어버전하고 있는 경우가 물병 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병 자리는 9하우스입니다. 물병 자리와 동일한 트리플리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쌍둥이 자리와 천칭 자리입니다. 즉 수성과 금성 그리고 토성이죠. 지금 토성이 9하우스에 대해서 어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둥이 자리와 천칭 자리의 로드인 수성과 금성이 물병 자리 9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앵글 하우스인 12하우스, 6하우스, 3하우스, 9하우스에 위치해 있으면 이 9하우스는 자신의 불리함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성과 금성이 모두 물병 자리에 대해서 어버전하는 하우스인 10하우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병 자리, 즉 9하우스는 사안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하우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토성이 엔티션이나 컨트린티션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행성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9하우스는 만약에 이 네이티브한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네이티브가 정말 학업을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9하우스는 이제 뭐 이렇게 신의하우스라고 해서 종교와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토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에다가 9하우스가 아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이티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아마 무신론자거나 불신론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 이 네이티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이제 추적 조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단한 단식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인트 도모사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버전은 특정한 별자리의 도모사일 로드가 그 별자리에 대해서 사인 아스펙트 상으로 아예 바라볼 수 없는 별자리 위치에 있는 경우 어버전이라 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특정한 별자리를 기준으로 그 별자리의 도모셀 로드가 2하우스, 그 다음에 6하우스, 그 다음에 8하우스, 12하우스에 위치해 있다면 어버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의미로 특정한 하우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그 하우스를 기준으로 2, 6, 8, 12 하우스에 위치해 있다면 어버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A 행성을 기준으로 B 행성이 2, 6, 8, 12 하우스에 위치해 있다면 어버전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아스펙트를 안 맺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버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개념들 중 특정한 감흥점에 대해서는 도모사일 로드가 어버전이라면 익절테이션 로드를 보고 그 익절테이션 로드가 해당 감흥점에 대해서 3도 이내의 유효 각을 맺고 있다면 그 주재권은 익절테이션 행성한테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흥점이 아니라 하우스라면 조인트 도모사일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불리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티션과 컨트린티션은 메이저 아스펙트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점성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아스펙트 개념이며, 두 개의 아스펙트 개념은 파틸 아스펙트를 맺게 되었을 때
실제 메이저 아스펙트에 버금가는 이펙트를 삶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를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트 도머사일은 다시 바꿔 말하면 A하우스를 기준으로 같은 별자리 속성을 지닌 나머지 두 별자리의 도머사일 로드가 A하우스 기준으로 1, 4, 7, 10 하우스에 위치해 있다면 그 A하우스는 주재권이 박살나지 않고 그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행성들에 의해서 대신 다스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번 6강은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은 섹트와 기질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그때 이제 제가 7강 올리면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된다면 또 그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